안녕하세요. 월요일 시장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팔콘 트레이딩의 멘토 에릭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거래 기회가 있었고, 지난주에도 수익성 있는 거래 기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더 많은 트레이딩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거래에서 수익성이 높기로 유명한 시기입니다. 10월에 형성된 강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연말까지 이러한 시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연말까지 일괄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핵심은 개별 거래의 승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거래하지 않는 것도 전략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은 여러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종목들의 기술적 분석을 시작하며 다음 주를 위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주간 차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주째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며 깊은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제공하고 있죠. 자, 우리는 저번 거래 계획과 이어 시장에서 풀백, 즉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간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가격이 음봉에 대한 캔들로서 마감된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강한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저항받은 구간은 이전에 대한 매도 장악형 캔들이 있던 약세 캔들에 대한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4시간 차트를 살펴보죠. 현재 4시간 차트는 스윙 구조와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가 상승 구조의 형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시장이 이전에 대한 고점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격이 한 번 더 상승하여 이전에 대한 고점의 유동성을 확보 후 가격에 대한 하락이 진행되는 형태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진입 전략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해요. 이전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 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강한 하방 압력이 제공되며 음봉에 대한 캔들이 형성되는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음봉에 대한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거나 또는 가격에 대한 강한 하락 이후에 수렴에 대한 패턴이 진행되었을 때 지지선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에 대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격이 현재 풀백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낮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며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진입에 대한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이 낮아지고 그 이후에 대한 가격에서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가격에 대한 하락이 진행되었을 때 이전에 대한 캔들에서 완화되지 않은 매도에 대한 캔들이 존재했을 때 여러분들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되고 구조적 움직임에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구조가 체인지 오브 캐릭처가 발생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스탑 로스는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위치의 스탑을 가져갈 수 있고요. 하락에 대한 목표는 최근 가장 낮았던 이전 저점을 타겟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여전히 구조가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매수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패턴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은 시장이 단기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거나 이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하락했을 때 직전에 대한 저점 레벨을 기반으로 횡보에 대한 구조를 보여줄 때입니다. 자, 이때는 가격에 대한 횡보 추세가 여전히 잘 작동될 수 있으며 앞서 설명했던 시나리오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점이 돌파한 이후에 유동성을 확보하면 그 이후에 대한 매도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거나, 또는 시장이 하락해서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종가상에 대한 캔들, 이때 캔들은 종가 캔들에 대한 마감이 반드시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이후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완화되지 않은 공급에 대한 레벨이 존재하면 숏포지션에 대한 거래 기회를 따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한 주에 대한 달러 계획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로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최근 유로달러는 강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에 대한 캔들은 양봉에 대한 캔들로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왔고요. 이것은 이전에 대한 저점에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일간 차트는 스윙 구조가 하락 추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 대한 구조 또한 하락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일간 차트에 대한 스윙 구조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이 더 큰 타임프레임에서는 유리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우리는 저번 거래 계획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레벨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봅시다. 현재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트레이딩 범위는 이전에 대한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한 구조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며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의 풀백이 진행되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 1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최근 가격은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하며 V자 가격에 대한 회복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대한 유동성 확보에 대한 형태를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직전에 대한 고점에 대한 유동성 또한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구조적 상승 이탈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구간은 고점과 저점, 최근 낮았던 고점과 저점을 기반으로 피보나치에 대한 되돌림이 디스카운트 영역에 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풀백에 대한 단계에서 OTE에 대한 레벨을 활용하는 것을 첫 번째 거래 계획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시장이 OTE에 대한 레벨에 도달했을 때 낮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거래 가이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낮은 타임프레임 5분이나 15분에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차트의 형태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이 아닌 구조적 상승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거나 그 이후에 대한 가격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스탑로스는 이전에 대한 저점에 스탑을 걸 수도 있지만 좀 더 좋은 손익비를 위해서는 최근 만들어줬던 가장 낮은 저점보다는 그 아래 스탑로스를 설정하게 되고요. 첫 번째 타겟은 직전에 대한 고점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상승 목표는 이전 고점에 대한 레벨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이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르기 때문에 하락하는 차트가 아닌 구조적 상승 돌파 이후 가격에 대한 풀백이 진행되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매수에 대한 디맨드 존이 형성되었을 때 관여한다. 완화되지 않은 레벨을 테스트했을 때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매수에 대한 거래기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왔을 때 지정된 스탑로스를 이동하여 손익분기점을 설정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 대한 레벨에 위치했을 때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서 가격에 대한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근접한 형태에서는 트레일링 스탑로스를 통해서 수익을 지키는 전략도 중요하겠습니다. 가격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러한 플래그에 대한 패턴, 하락 플래그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움직임이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때 트렌드 하단에서 가격에 대한 풀백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하는지 또는 이 구간을 이탈해서 더 많은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는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이 나오고 가격이 고점에서
강한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거나 또는 구조적 반전이 나오거나 그 이유에 대한 풀백에서 수렴을 통해서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한 번 더 참여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이었고 시장이 단순 풀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대한 모멘텀에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구조가 형성되었을 때는 이전 고점에 대한 레벨을 목표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운드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파운드 달러는 매도에 대한 흐름이 단기적으로 더 발생하고 있죠. 최근 가격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하단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상단에 대한 채널에서 양봉에 대한 캔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크 엔트리에 대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지만 시장이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구조가 저항 레벨로 현재 작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타임프레임을 낮춰 4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채널에 대한 저항선에서 가격은 모멘텀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형태를 보여준 이후 수렴에 대한 구간을 통해서 이탈되었을 때, 저항선을 이탈됐을 때 더 많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기다리는 것은 가격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어떤 거래 계획을 따르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1시간 차트를 살펴보죠. 자, 최근 가격이 직전에 대한 구조를 상승 돌파 후 채널에 대한 저항선에서 강하게 하락 이탈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위치를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격은 단기적으로 더 낮은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15분봉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되며 최근 하락했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통합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통합 구간에서 시장은 수렴 이탈이 진행됐을 때 매도 방향에 대한 거래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매도 방향에 대한 움직임은 이전에 대한 통합 구간에 대한 레벨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때는 시장에서 단기적 하락 모멘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렴 이탈되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르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리스크 엔트리에 대한 거래가 나온 이후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위치는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가격은 이전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완화되지 않은 레벨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약세에 대한 수요에 대한 레벨을 의미합니다. 자, 이 디맨드 존의 가격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는데요. 최근 저점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고점에 대한 레벨까지 풀백에 대한 단계에서 OT에 대한 레벨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에 대한 레벨과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던 유로 달러와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시장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더 많은 하락 모멘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풀백이 형성되었을 때 이때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하거나 체인지 오브 캐릭터를 형성하거나 그 이후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저항선이 돌파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스탑로스는 너무 낮은 위치에 스탑을 걸지 않습니다. 최근 수렴했던 저점보다 낮은 저점에 걸거나 직전 저점에 스탑을 설정할 수 있고요. 상승에 대한 목표는 최근 높았던 고점을 목표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손익비가 1대3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요. 1대2도 괜찮은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상승에서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를 추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호주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최근 호주 달러 또한 강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음봉에 대한 캔들이 진행되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락 모멘텀이 진행됐을 때 그 다음에 대한 저점 레벨까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열어둘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낮은 타임 프레임을 보겠습니다. 현재 4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하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상단이 존재하죠. 자, 이것은
디스카운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채널에 대한 움직임에서 트렌드 하단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 트렌드 하단에서 즉각적인 매수 거래 기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트렌드 하단에 대한 레벨을 충분히 이탈하고 그 이후에 대한 반등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1시간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을 살펴봅니다. 자, 시작에서는 최근 가격에 대한 내부 구조가 강한 하락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채널에 대한 하단 지지선의 유동성을 확보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이후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되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차트가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스탑은 캔들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위치에 스탑을 걸 수 있고요. 상승에 대한 목표는 이전에 대한 레벨을 목표로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추세에 대한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목표에 대한 레벨을 설정하는 분들은 최근 가격에 대한 저항을 받았던 이전에 대한 고점 또는 직전 고점에 대한 레벨을 첫 번째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비는 1대2와 1대3에 대한 손익비가 가장 좋은 진입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리스크 엔트리에 대한 거래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손익비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격이 완전히 저점을 형성하고 풀백이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V자 회복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게 되죠. 그 이후에 시장이 채널 안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을 형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나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때 타이트한 수렴 패턴에서 저항선이 돌파되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고요. 앞서 설명했던 각각에 대한 청산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손익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익비가 1대3이 나오거나 더 많은 손익비에 대해서도 제공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거래 팁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이 채널에 대한 하단을 이탈 후 시장에 풀백이 발생했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트렌드에 대한 저항을 받을 때가 있겠죠. 자, 이 구간에서 시장이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는 구조를 보여주거나 이 구간에서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렌드 하단에서 리스크 엔트리나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완화 진입을 선택했을 때 항상 특정 손익비가 도달한 이후 손익분기점을 설정하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키위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최근 키위 달러는 강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호주 달러에 대한 차트의 내용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호주 달러에서는 트렌드 하단에서 아직 매수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구간은 매수세가 나온 이후 더 많은 하방 압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한 이전 저점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에 대한 채널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가격을 복기를 해봅시다. 최근 우리는 저번 거래 계획에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트렌드 하단에 도달했을 때 리스크에 대한 엔트리 거래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자, 1시간 차트로 볼까요? 자,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위치에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까? 네, 양봉에 대한 캔들,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트렌드에 대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작도를 할게요. 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낮은 타임 프레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양봉에 대한 캔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트렌드에 대한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더 낮은 타임 프레임의 5분봉으로 살펴볼게요.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채널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구간에서 채널이 이탈되면서 더 많은 매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내가 이 위치에서 수렴되는 패턴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졌을 때 항상 짧은 스탑을 이용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식별 가능한 패턴이 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스탑은 항상 짧아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 시장은 더 많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된 이후 매도에 대한 방향으로 반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차트에 대한 구조를 살펴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 형태 또는 어떤 수렴에 대한 형태로서 발생을 하죠. 이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상승 모멘텀 이후, 자 V자 회복 이후 수렴에 대한 패턴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기에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1시간 차트를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어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바로 이전에 대한 고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위치는 V자 반등 이후 시장에 대한 움직임, 바로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패턴이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발생하는 위치에서 거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구간에 위치해 있죠. 네, 이 부분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은 다시 한 번 더 좀 더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패턴이 발생하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트라이앵글 패턴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저항이 있는 위치입니다. 시장에서는 풀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만일에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전략을 생각을 하면 돼요. 시장이 이 레벨을 돌파하거나 그 이후에 대한 풀백이 발생하거나 돌파하지 않고 풀백이 발생했을 때 완화되지 않은 레벨에 도달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이 차트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 종료가 됐어요. 또한 이 가격에서 이전에 대한 구조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단기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앞서 설명했던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수 거래 기회가 발생한다는 부분, 자, 우리가 이 구간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살펴보면은 시장이 하락하고 이 구간에서 풀백이 발생하며 완화되지 않은 레벨을 테스트했죠. 여기서 이제 매수가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매수 거래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차트를 짧게 해석한 것으로 해석을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를 돌파를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차트가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며 현재 이전 저점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재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는 채널에 대한 하단까지 기다리는 것 또는 가격이 V자 반등이 발생한 이후에 대한 거래입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채널에 대한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앞서 우리가 이전 전략에서 언급했던 리스크 엔트리에 대한 거래 기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강한 장대 양봉이 형성된 이후에 대한 거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이 채널에 대한 상단이나 이전 고점에 대한 레벨까지 트레이딩 범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양봉에 대한 캔들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기 때문에 양봉에 대한 캔들 저점보다 낮은 위치에 스탑을 걸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거래 기회는 언제 발생하겠습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채널에서 반등이 발생한 이후에 V자 반등 이후에 수렴에 대한 패턴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 수렴에 대한 패턴에서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점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요. 시장이 하락하고 채널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V자 반등이 나왔지만 이전에 대한 구조를 하락 돌파했던 구조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서는 구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낮아지거나 통합 구간에 대한 형태로서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졌을 때는 항상 특정 손익비에 도달하거나 특정 플립존에 대한 도달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설정하는 거래 계획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유로우즈에 대한 차트를 살펴봅시다. 자, 유로우즈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 가격이 트렌드에 대한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다음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목표가는 이전에 대한 고점 레벨들 또는 각각에 대한 직전 레벨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시간 차트에서 최근 캔들이 양봉에 대한 캔들로서 강하게 마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진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는 시장에 대해서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수 거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상승하고 있죠. 최근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면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구조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좋은 거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시장이 하락하여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가격에 대한 매수 캔들이 나왔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첫 번째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진입에 대한 기회가 되고요. OTE에 대한 레벨 또한 좋은 진입점을 제공한다는 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시장이 OT에 대한 레벨에서 반응하지 않고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나왔을 때 이때 또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계속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 시점입니다. 자, 시장이 OT에 대한 레벨에서 반응하지 않고 더 낮은 저점을 보여주거나 그 이후 V자 반등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때는 트렌드에 대한 수렴을 확인하고요. 수렴에 대한 저항선이 돌파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전략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로캐디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최근 유로캐디는 강한 장대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지 않고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것은 더 많은 매수에 대한 방향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이 진행됐을 때 채널에 대한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4시간 차트에서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 가격이 윗꼬리가 달리는 매도세 캔들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전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 후 단기적으로 만들어낸 매도세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식별하게 됩니다. 1시간 차트에서는 이전에 대한 캔들보다 종가상 상승에 대한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풀백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대한 저점 레벨을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로 체크할 수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여 이전에 대한 저점 레벨에 도달하거나 이전에 대한 저점 레벨을 낮추는 형태가 나왔을 때 매수세에 대한 캔들이 만들어지면 상승 방향에 대한 베팅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스탑로스는 만들어준 저점보다 낮은 위치에 스탑을 걸고요. 상승에 대한 목표는 이전 고점에 대한 레벨 또는 채널에 대한 고점을 상승 목표로 열어둘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파운드 오지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파운드 오지에 대한 일간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차트에서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가이드를 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됐을 때 채널에 대한 상단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그 거래 기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4시간 차트에서는 스윙 구조와 내부 구조가 전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은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에 대한 캔들을 형성하며 여기서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더 많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요. 따라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그 기회를 식별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가격이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위치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을 형성했을 때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돌파된 저항선이 플립존으로 바뀌며 지지 레벨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 하단 또는 이전 구조에 대한 레벨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서 롱 포지션에 대한 방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꼭 먼저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럼 매도세로서 반전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전에 대한 구조를 강하게 하락 이탈했을 때입니다. 시장이 수렴에 대한 패턴으로서 우리가 매수로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지 않고 강하게 하락 이탈하며 저점을 낮추고 그 이후에 대한 풀백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 과정에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수렴이 만들어졌을 때요. 이때는 가격이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하락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지선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더 많은 매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로키에 대해서 차트를 살펴보죠. 자, 최근 유로키에 대한 가격이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일간 차트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이전 고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이전 고점에 대한 위치에서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돌파해서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4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최근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왔고요. 가장 최근 캔들은 또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시가에 대해서 양봉 캔들이 마감이 됐어요. 60분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봉에 대한 캔들이 최근에 나왔고요. 1시간에 대한 차트에서는 내부 구조가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분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플래그에 대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보여주고 있고, 이 상승 구조에서 하락 플래그가 아닌 상승 플래그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플래그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일간 차트에 대한 이전 고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격은 이 이전 고점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격이 상승 플래그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돌파한 이후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격에 대한 휩소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서 갑작스런 음봉에 대한 캔들이 강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패턴이 나왔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더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제공받게 됩니다. 스탑로스는 채널보다 높은 위치에 스탑을 걸고요. 단기적인 하락 목표는 이전에 대한 저점이나 가장 낮았던 저점을 타겟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대한 매도 거래 계획을 제공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제공받는 위치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상승에 대한 레벨을 앞서 말했듯 돌파하거나 또는 돌파하지 않고 가격이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서 이전에 대한 저점에 위치했을 때요. 이때는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하단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통해서 트렌드 상단에 대한 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러한 트렌드 상단을 충분한 수렴을 통해서 상승 돌파했을 때 단기적 추세에 대한 모멘텀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차트에 대한 계획을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는 키엔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현재 키엔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최근 가격은 강한 하락 추세 이후 풀백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4시간 차트를 바로 봅시다. 자, 최근 구조는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시장이 이전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가격이 채널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채널에 대한 저항선보다 낮은 위치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대한 속임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매도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4시간 차트에서 어떤 구조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인지 오브 캐릭터에 대한 구간이고 내부에 대한 구조가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차트에 대한 구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따라서 1시간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제공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채널에 대한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와야 돼요. 네,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나 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리스크 엔트리에 대한 거래 계획도 있지만 트렌드가 강하게 하락된 이후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거나 그 이후에 대한 풀백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한 주에 대한 매도 거래 계획을 준비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캐디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최근 키캐디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가격이 강한 임펄스에 대한 구조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시장은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들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통합 구간에 대한 레인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이탈을 통해서 더 많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인 만큼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그 거래 기회를 식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4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강한 하락 모멘텀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한 레인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시간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수평에 대한 박스권이 존재하고요. 고점은 하나에 대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거래에 대한 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트렌드 하단에 대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위치에서 V자 반등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일시적으로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한 번 더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참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를 하게 되면 스탑은 항상 짧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는 이전 고점에 위치해 있고요. 자, 가격이 상승해서 이전 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은 하방 압력을 다시 한 번 더 제공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풀백이 형성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매수 청산을 하거나 기존에 대한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트레일링 스탑로스나 손익분기점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가격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시장이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때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하거나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거나 고점을 낮추거나 그 이유에 대한 수렴 패턴이 나왔을 때 매도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시장의 저점,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면서 추세가 나오게 되면 일간 차트에 대한 트렌드 하단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과 트렌드 하단에서의 매수세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프랑엔에 대한 차트를 일간 차트에서 살펴보죠. 자, 최근 프랑엔은 깊은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대한 공급 레벨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전에 대한 공급 레벨은 강한 매물대 저항 레벨이에요. 따라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1시간에 대한 스윙 구조를 보면 가격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대한 저점이 한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급 레벨에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도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입 기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고점을 기다리는 것. 자, 새로운 고점을 기다리며 이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 거래 기회가 제공됩니다. 시장이 상승 돌파해서 이전에 대한 고점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 가격을 낮췄을 때 풀백 단계에서 매도 거래 기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에 대한 가격입니다. 내부에 대한 가격에서 구조적으로 낮췄을 때 풀백 단계에서 매도 거래를 들어갈 수 있다. 이때 공급에 대한 레벨이 존재해야 돼요. 완화되지 않은 공급에 대한 레벨이 존재해야 되고 스탑로스는 직전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 스탑을 걸고요. 하락에 대한 목표는 최근 만들어준 동일선상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위치에 포지션에 대한 거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위치에서입니다.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하락과 상승에 대한 폭을 좀 더 보여주며 우리가 식별 가능한 패턴이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것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을 3번 테스트하는 위치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 이때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와야 되겠죠.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고 스탑은 짧게 설정할 수 있고요. 하락에 대한 목표는 앞서 설명했던 레벨을 동일하게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어센딩에 대한 움직임의 채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이 최근 트렌드 상단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지만 음봉에 대한 캔들이 뭔가 하방 압력을 제공할 만한 캔들로 형성하진 않았어요. 4시간 차트를 살펴보죠. 자, 여기서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은 리스크 엔트리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트레이더들이 진입한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스탑로스는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 스탑이 있고 하락에 대한 목표는 4시간 차트에 대한 이전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1시간 차트를 보면 어떤 구조가 나오고 있죠?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에서 채널에 대한 저항을 받았을 때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채널에 대한 위치에서 여러 번 수렴에 대한 형태를 통해서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더 이어갈 수도 있어요. 주목할 것은 가격이 채널에 대한 저항을 받고 구조적으로 낮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최근 내부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5분봉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최근 이전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했고요. 이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풀백에 대한 단계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패턴이 나와서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격은 저점을 높이며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또 낮은 저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를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또는 1시간 차트에서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형성이 되며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위치를 형성하거나 그 이후에 대한 가격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선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숏 포지션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따라가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 그리고 어센딩에 대한 채널에서 매도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이전 저점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프랑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달러 프랑에 대한 일간 차트를 살펴보면 가격에 대한 풀백이 진행되며 공급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센딩에 대한 채널이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센딩에 대한 채널의 상단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널에 대한 저항선에 도달하게 되면 가격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음봉에 대한 캔들을 기다립니다. 1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매도에 대한 하방 압력에 대한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고요. 스탑로스는 채널에 대한 상단보다 조금 높게 또는 캔들에 대한 고점보다 높게 스탑을 잡고 하락에 대한 목표는 채널에 대한 시작점 또는 이전 구조물에 대한 저점을 고점 이 플립존에 대한 구간을 목표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크 엔트리에 대한 거래 기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격에 대한 구조적 이탈이 나왔을 때 시장이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거나 또는 돌파하지 않고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풀백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전 저점보다 낮은 구조를 형성하는 체인지 오브 캐릭처가 만들어졌을 때 풀백 단계에서 매도 거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스탑은 직전 고점보다 높은 위치의 스탑을 잡고요. 매도에 대한 목표는 이러한 가격에 대한 구조적 매물대가 중첩되어 있는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달러엔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최근 달러엔 또한 강한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며 이전에 대한 공급 레벨에 위치해 있어요.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4시간 차트를 보면은 내부에 대한 구조가 고점이나 저점을 높이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이 이 단기 모멘텀을 여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여 이전 저점에 위치했을 때는 매수 거래에 대한 기회를 찾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시장이 올라와서 공급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하거나 최근 만들어줬던 고점 레벨을 다시 한 번 더 상승 돌파했을 때 매도 거래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가격에 있어서 풀백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V자 가격 회복이 발생하거나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에서 수렴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한 주 계획을 준비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달러 캐디에 대해서 차트를 살펴보죠. 자, 최근 달러 캐디 또한 공급에 대한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낮은 타임 프레임을 살펴보면 최근 가격에서는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를 양봉 캔들로 상승 돌파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공급 레벨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매도 거래에 대한 계획을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채널에 대한 저항선보다 낮은 위치가 발생하는지 기다려 보세요.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한 번 더 풀백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선이 이탈되면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거래를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가격이 완전히 하락한 이유입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최근 만들어줬던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대한 가격 풀백이 형성되었을 때 오더 플로우에 대한 방향의 거래 계획을 따를 수 있어요. 이때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공급에 대한 레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단기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져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지수 차트를 살펴보죠. 나스닥에 대한 차트를 우선 보겠습니다. 자, 최근 나스닥은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이 되고 있죠. 가장 최근 차트는 시가보다 높은 종가상 캔들을 만들어줬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4시간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왔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채널에 대한 구간을 형성하고 있죠. 고점에 대한 레벨이 채널에 대한 상단 저항선을 도달하진 않았지만 강한 하방 압력을 제공받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지 않고 시장이 떨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떨어지면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하단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널에 대한 하단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수입이나 또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V자 반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트렌드 하단입니다. 이 트렌드 하단에서 시장이 도달했을 때 트렌드가 깨지는 것을 확인하고 V자 반등이 나오거나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온 이후 수렴에 대한 패턴에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형성하고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을 하고 한 주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S&P에 대한 거래를 보죠. 네, S&P도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왔어요. 4시간 차트로 바로 넘어갑시다. 정말 강한 하락에 대한 캔들이 나왔어요. 네,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왔고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언제 매수 거래를 가져가느냐인데요.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형성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나 매도 둘 다 가져가지 않고요. 시장이 하락해서 이전에 대한 저점을 테스트하고 그 이후에 대한 매수 움직임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가격 패턴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하락이 진행되었을 때 하락하는 차트에서 매수 거래를 하지 않고요. 시장이 트렌드 하단에 위치해 있거나 이 구간에서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거나 또는 1시간 차트나 15분 차트에서 구조적 반전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 거래 기회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골드에 대한 차트로 바로 넘어가죠. 현재 골드는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는 최근에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을 형성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급격한 매수세를 통해서 풀백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 구간에서는 공급에 대한 레벨이 존재해요. 이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지 않겠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하락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최근 상승 사이클에 대한 통합 구간을 기대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지 않고 하락했을 때 이전에 대한 저점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통해서 더 많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것을 트레이딩 플랜으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크립토 차트로 볼게요. 자, 최근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서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최근 가격에 대한 움직임의 특징을 보면은 패턴 속에서 또 다른 패턴이 존재하죠. 최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단기적인 저항선에 대한 레벨을 가격이 한 번 더 회귀했다라는 점이에요. 이 구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일시적 조정이 한 번 더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전체적인 플랜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갑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패턴인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시장은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하며 자, 매수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충분히 따르는 게 중요해요. 최근 가격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에서 단기적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통합 구간이에요. 최근 상승 추세에 대한 통합 구간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때 우리가 추세가 정말 강하게 나오는 자리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매수 모멘텀이 크게 진행되면서 이전에 대한 고점을 빠르게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은 타임 프레임이죠. 네, 1시간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조정이 진행될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르는 게 항상 중요하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실패하고 단기적으로 더 많은 매도세가 나왔을 때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위치에서는 항상 구조적 반전이 있을 때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간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시장은 이전에 대한 저점을 반드시 이탈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격이 오버라이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항상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설정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최근 만들어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 이 두 개에 대한 저항선 레벨을 돌파하는 캔들이 났을 때는 시장에서는 풀백이 발생하면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거래가 아닌 매수 거래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면서 차트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일간 차트를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패턴이 있어요. 이제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저항선을 통해서 최근 가격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저점을 이탈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매도세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이 이 수렴에 대한 방향을 통해서 상승 반전됐을 때 상승에 대한 목표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시장이 만일에 이탈해서 더 많은 매도 모멘텀이 나와서 이전에 대한 저점을 테스트했을 때 매도 거래가 아닌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때 상승에 대한 목표는 첫 번째는 이전 고점, 두 번째는 전고점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를 하락 돌파 후 매수세가 나와서 이전에 대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플립존에 대한 구간을 돌파했을 때 시장에선 더 이상 매도 모멘텀이 아니에요. 시장은 더 빠르게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참고하면서 크립토 시장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리뷰를 통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기회와 현재 시장에 대한 강세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회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정보를 잘 활용해서 또 다음 한 주에 대한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팔콘 멘토는 항상 여러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신청서를 받게 되죠. 월말 라이브 웨비나에 대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월말 라이브 때도 참여해서 같이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월말 라이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네, 이것은 녹화물로 또 제공이 되니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녹화 비디오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항상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